네, 네, 시작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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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의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인트라오큘러 렌즈 파워 칼큘레이션 포뮬라에 대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토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OL 칼큘레이션 포뮬라는 1세대부터 5세대까지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1세대 포뮬라는 티어리티컬 포뮬라로 클리니컬 데이터를 사용한 실증적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한 공식입니다. 67년에 페도로브에 의해서 처음 발표되고 도입되었으며 SRK 빙크홀스트와 같은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오메트릭 모델링을 기반으로 하지 않아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2세대 포뮬라는 엑시얼 랭스에 따라서 픽세이션된 안테리어 챔버 뎁스를 바탕으로 한 옵티컬 띠오리 베이스드 공식입니다. SRK2와 빙고스트2 등이 있으며 아직 다양한 환자에 적용하기에는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3세대 포뮬라는 퍼스널라이즈 티오리티컬 포뮬라로 안테리어 챔버 뎁스, 케라토메트리, 엑시얼 랭스 등을 사용해서 퍼스널라이즈된 이펙티브 렌즈 포지션, 즉 ELP를 계산해서 사용합니다. 이 ELP가 IOL 파워 캘큘레이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사용되는 호퍼 Q, 홀라데이 1, SRKT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노멀 엑시얼 렌스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입니다. 4세대 포뮬라는 렌즈 티크니스, 화이트, 센트럴 코니어 티크니스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메트릭 인풋을 사용해서 멀티베리에이트 애너토미컬 모델링을 적용한 공식입니다. 하이기스와 홀라데이 2 등이 있으며 3세대보다 좀 더 다양한 엑시얼 렌스에 적용 가능합니다. 5세대 포뮬라는 레이트레이싱, AI, 그리고 머신러닝 등을 적용한 포뮬라로 바렛 유니버설 2, 케인, 힐 RBF, 펄 DGS, 라다스 스펄 포뮬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들은 띵 포뮬라와 띡 렌즈 포뮬라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3세대까지 포뮬라들은 IOL 두께를 고려하지 않은 띵 렌즈 포뮬라이고 하이기스도 임프루브된 띵 렌즈 포뮬라입니다. 바렛 유니버설 2와 EPO 2.0 등의 포뮬라들은 IOL 두께를 고려한 띡 렌즈 포뮬라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이제 3D 씬에서 어떻게 인터랙트하는지 시뮬레이팅 해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렌더링 알고리즘인데 이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IOL 캘큘레이션 포뮬라는 풀 코니아 토포그래피를 사용해서 디포커스, 에스티그마티즘, 퓨피 디센트레이션 등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이레귤러한 코니아로 인한 캐러토메트리 에러를 피할 수 있습니다. 페이션트 스페시픽한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개개인에 맞춘 또 이제 실제 IOL 종류를 고려한 도수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프리사이즈한 타겟팅을 통해 리프렉티브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한 캘큘레이터에는 오큘릭스, 파코옵틱스 등이 있습니다. 캘큘레이션 메서드를 상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1, 2세대 포뮬라는 생략하고 3세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퍼큐는 93년에 처음 소개되었고 ACD를 베이스로 해서 ELP 프리딕션이 이루어지는 공식입니다. 최근 AI를 사용해서 프리딕션을 좀 더 개선한 기존의 호퍼큐를 발전시킨 호퍼 QST가 소개되었고 안축장의 긴 눈에서 RQS를 좀 더 향상시켰습니다. 홀라데이 1은 엑시얼 랭스와 K, ACD를 사용해서 ELP 프리딕션하는 포뮬라이고 SRKT와 비슷합니다. 2는 이런 ELP 프리딕션의 7가지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좀 더 발전된 포뮬라이고 포스트 라식 및 PRK 페이션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SRKT는 리그레션 모델 그리고 theoretical I 모델의 컨비네이션으로 90년에 처음 개발되었고 SRK-A 컨스턴트와 홀라데이 1 포뮬라를 베이스로 합니다. 하이기스는 3개의 well-defined lens 컨스턴트를 사용해서 ELP 프리딕션을 하는 공식으로 포스트 라식 환자에서 변형된 컨스턴트를 사용한 하이기스 L을 캘큘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래디셔널 IOL 캘큘레이션 포뮬라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IOL에서의 프리딕션 에러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이 엑시얼 랭스별로 확인을 했을 때 노멀 엑시얼 랭스에서 이펙티브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렛 유니버설 2는 레이 트레이싱 및 AI 코렉션을 사용한 이제 공식으로 여러 스터디에서 다양한 엑시얼 랭스에서 웰 퍼포메이션 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K는 옵티컬 티오리, 리그레션, AI 엘리먼트가 모두 적용된 공식으로 엑시얼 랭스, K, ACD, 렌즈 티크니스, 젠더, CCT 등의 파라미터를 모두 사용합니다. 특히 K는 토리 포뮬라가 있는데 바렛 그리고
아블라피아코브, 홀라데이 2, EBO 2.0과 같은 여러 가지 토릭 캘큘레이션 중에서도 이 K 토릭 캘큘레이션이 특출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프리딕션 애큐러시랑 에스티그마티즘 애큐러시에서 모두 수페리어하다고 합니다. K에는 케라토코너스 포뮬라가 있어서 케라토코너스 환자에서 IOL 캘큘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트루 안테리어 포스트 레이시오를 반영을 해서 코니알 파워의 영향을 줄여가지고 수술 후의 리프렉티브 에러를 줄일 수 있고 20년도에 옵타몰로지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마일드에서부터 시비어 케라토코너스에서 모두 SRKT 발열과 비교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K IOL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케라토코너스를 클릭을 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올센 포뮬라는 1987년에 처음 발표된 후에 여러 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 이제 옵티컬 띠오리 바이오메트릭 베이스드 띡 렌즈 포뮬라입니다. C 컨스탄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ELP 프리딕션을 하고 최근 이제 업데이트되면서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을 합니다. ELP 센시티비티 때문에 숄 아이에서 하이 에러를 보인다고 하고 2018년 멜레스 에델에 의하면 바렛 유니버설 2 하이기스와 더불어서 애큐레트한 공식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올센 포뮬라는 이제 렌스탈 바이오버나 이제 파코틱스 프로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힐 RBF는 머신 러닝 베이스드 옵티컬 포뮬라로 2021년 힐 RBF 3.0이 릴리즈되었고 바렛2 그리고 EBO 2.0 K과 더불어서 애큐레트한 공식으로 뽑힙니다. 그 자체 연구에서 살펴보면은 대략 93%에서 0.5 디옵터 이내 에러를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바렛2, EBO 2.0 K과 더불어서 이제 다르지 않은 이제 좋은 애큐러시를 보인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EBO도 띡 렌즈 포뮬라 중에서 하나로 포스테리어 코니아 에스티그마티즘 알고리즘을 사용한 포뮬라입니다. EBO 2.0에서는 토탈 K와 리프렉티브 히스토리를 반영해서 계산이 되고 넓은 레인지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토리 프리딕션도 가능하고 리프렉티브 서저리 시행 환자에서도 계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다스 슈퍼 포뮬라 2.0은 AI 베이스드 슈퍼바이스 러닝 포뮬라 중에서 하나로 대표적인 5세대 공식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런 IOLCalculation.com에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펄 GDS 포뮬라는 히 IBF처럼 머신러닝을 사용한 포뮬라이고 3년 넘는 머신러닝이랑 테스팅을 거친 포뮬라라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BRFG는 옵티컬 티어리, 리그레션, 레이 트레이싱을 모두 결합한 포뮬라이고 8가지 바이오메트릭 베리어블을 요구하고 K나 EBO 2.0만큼 좋은 결과를 보이며 또 짧은 눈에서 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큘릭스는 레이 트레이싱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IOL 캘큘레이션을 하는 포뮬라 내지는 이제 소프트웨어이고 코니아 토포그래피와 같은 데이터 인풋이 필요합니다. 프리사이즈한 코니아 토포가 필요하고 inadequate한 메저먼트 시에 정확한 값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 에비던스가 생기면서 더 임프루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IOL 캘큘레이션 파워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러한 포뮬라들을 비교한 논문이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 2025년 AJO에 실린 논문에서 36가지 포뮬라를 분석하였는데 케인이 여러 엑셀랭스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펄 DGS도 이제 86% 이상의 환자에서 0.5 디옵터 이내 에러를 보여서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엑셀랭스에서 BRFG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엑셀랭스에서 BRFG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포커QST도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셔널 퍼포먼스 인덱스를 바탕으로 한 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고 BRFG가 1위, 포커QST가 2위입니다. 다양한 시츄에이션에서 IOL 캘큘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축자의 긴 눈에서는 로우 IOL 파워로 인해서 ELP 애큐러시가 덜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이제 Modified AL 홀라데이 1, 바렛 유니버설 2, 힐 RBF 올슨 케인 EBO와 같은 포뮬라가 레코멘데이션 되고 있고 안축장이 28보다 긴 눈에서는 머신러닝 베이스드 코렉션이 된 BRFG가 추천이 된다고 합니다. 안축장이 짧은 환자에서 특히 20.5mm보다 짧은 나노짤모스에서 이제 44에서 66%의 환자만이 0.1 디옵터 이내 에러를 보이는데 이때 이제 케인 EBO 2.0 올슨 하이기스 등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포퍼큐는 약간 마이오피아로 가는 경향성이 있고
하이기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쉘로 ACD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메타애널리시스 스터디에서는 케인, BRF, G 그리고 EBO 2.0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어, 어, 여러 가지 논문들에서 이제 살펴보면 특히 케인이 뭐 캐릭터하다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리고 피기백 렌즈를 살펴보면 이런 안축장이 짧은 환자에서 높은 도수의 IOL이 필요하게 되면은 하나의 IOL만으로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피기백 렌즈를 사용해야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서지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은 캡슐러 100 쪽에 넣거나 아니면 실리아리 셀커스 쪽에 넣을 수 있는데, 하이 파워 IOL 같은 경우에 캡슐러 100에 넣는 게 좋고, 로우 파워 IOL 같은 경우에 실리아리 셀커스 쪽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높은 IOL 파워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시뮬테니어스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도 있고 약간 딜레이드 임플란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시뮬테니어스 임플란테이션을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경우에는 폴라데이 테이프를 고려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고, 딜레이드 임플란테이션 시에는 6디옵터 이내 레지듀얼 하이퍼오피아 같은 경우에는 1.5를 곱해서 삽입을 하고, 라저 에러에서는 이제 버전스 포뮬라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니아 리프렉티브 서저리 히스토리가 있는 환자에서는 K 에러, ELP 에러로 인해서 계산이 부정확해지는 경향성이 있고, 따라서 ELP 프리딕션에서 K를 사용하지 않는 하이기스 샤마스 등을 칼큘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식, 마이오픽 라식, 하이퍼오픽 라식, YK 등의 환자에서 이런 쉐입의 변화, 그리고 K의 변화에 의해서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고, 클리니컬 히스토리 베이스드 메서드에서는 여러 이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넌 히스토리 메소드에서도 이런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바레트루 K에서 둘 다 이제 좋은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포스티얼 코니아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던 툴에서는 이제 IR 마스터 TK에서는 이제 바레트루 K 그리고 바레트루 TK, EBO TK 이런 데에서 이제 IR 마스터 TK를 사용해가지고 좋은 어큐러시를 볼 수 있고, 레이트레이싱을 사용한 오큘리스나 파코옵틱스에서 살펴보면은 0.5디옵터 이내 에러를 88%에서 보여가지고 좋은 이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펜타켄 갈릴레이를 사용한 OCT 베이스 코니아 파워 계산에서도 이제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스터 RK 스페시픽으로는 바레트루 K, 레이트레이싱, 더블 K, 홀라데이 원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바레트루 K 가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이제 퍼포먼스를 보인다고 하고, 어떤 스터디에서는 케인, 그리고 최근에는 OCT를 기반으로 한 레이트레이싱, 그리고 하이기스 L 이런 것들이 코니아 리프렉션 서저리를 하고 난 환자들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케라토코너스 페이션트에서는 이제 높은 하이퍼오픽 에러를 보이게 돼가지고 트레디셔널 포뮬라를 사용을 하면 이런 높은 하이퍼오픽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케인 케라토코너스 포뮬라를 사용을 하면은 이런 ELP의 파워 인플루언스를 좀 줄이고, 그리고 안테리어 코너 레디우스를 모디파이를 해가지고 이런 트루 코니아 지오메트리를 리플렉트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2020년도에 옵타몰로지의 스터디를 살펴보면은 여러 이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린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케인 케라토코너스 케인 포뮬라가 이제 가장 좋은 테스트 액큐레시를 보인다고 하고, 바레트루케이에서도 케라토코너스를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91에서 97%에서 1디옵터 이내 에러를 보이는 좋은 결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로레티나 패톨로지가 있거나 아니면 서저리를 시행한 환자에서 살펴보면은 스클레랄 버클링 그리고 실리콘 오일을 넣은 환자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클레랄 버클링을 시행을 하면 엑시얼 랭스가 0.8에서 1.4mm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대략 3.5디옵터 정도의 마이오픽 시프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엔티리어 챔버 뎁스가 이제 감소하고 에이스티그마티즘이 좀 증가하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버클링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카드악 서저리를 시행을 할 때 IOL 파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고, 실리콘 오일 필드 아이에서는 이제 US 바이오메트리가 조금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옵티컬 바이오메트리에서
실리콘 오일 모드를 가지고 있는 와이어마스터 700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세퍼레이션을 해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머시파이드 오일 등이 이제 퀄리티를 좀 낮출 수가 있고, 프리리무벌 바이오메트리를 조금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트랙토마이스드 아이에서는 이제 수술을 할 때 HD 베리어빌리티, 뭐 존열 위크니스, 포스티리어 캡슐 인스타빌리티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비교적 하이퍼오피 프리디션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랙토마이스드 아이에서는 케인, 하이기스, 뭐 왕코 AR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효과적일 수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또 케인, ABO, 하이기스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케아토플라스티를 시행한 환자에서 시행한 IOL 파워 컬큘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케아토플라스티와 카다락, IOL 인서션을 이제 트리플 프로시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PK나 달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마이오픽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디색이나 디맥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이퍼오픽 시프트가 나타날 수 있어서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SRK-T가 조금 더 어큐레이트하고 가능하다면 레이 트레이싱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카다라 서저리 애프터 케어토플라스티에서는 이제 디색을 시행하는 환자에서 픽 크레스트가 있게 되면 약간 슬라이 마이오피아가 생길 수 있으며 PK 달크를 시행한 환자에서는 레귤러 코니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서드 제너레이션 포뮬라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디맥이나 핀 디스텍 ARK에서는 노멀 아이처럼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에이파크 스트래테지에서는 이제 홀라데이 포뮬라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소아 환자에서는 이제 좀더 프리딕션 에러가 좀 높은데 바이오메트리가 조금 액큐레이트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리프렉션 메저먼트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프리사이즈하게 측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스캔을 사용해가지고 검사를 하거나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리고 액션 랭스 에러에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환자에서는 특히나 A 스캔을 꼭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고, 잘하면서 조금 더 이제 리프렉티브 에러가 생기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RCL을 이제 시행했던 환자에서 카다락이 생겼을 때 오퍼레이션을 살펴보면은 특히나 아이얼마스터 700이나 아니면 다른 펜타캠 엑시얼 랭스를 사용해서 바이오메트리를 한 것을 비교한 논문을 살펴봤는데요. 아이올마스터 700 같은 경우에는 RCL 때문에 렌즈의 앞부분을 디텍션하는 것에 오류가 생겨서 ACD 캘큘레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한 에러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이올 마스터보다는 펜타캠이 있다면 펜타캠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이런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살펴본 여러 IOL 캘큘레이션 포뮬라와 상황별 IOL 캘큘레이션이 있습니다. 눈은 뭐 질려졌냐 할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아이올 그 컬큘레이션 포뮬러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나와서 이제 SRKT를 보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긴 한 것 같습니다. 강교 선생님, 아이올 포뮬러를 볼 때 네. 그 이펙티브 레시 포지션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펙티브 렌즈 포지션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지? 리펙티브 렌즈 포지션이라는 게 이제 렌즈를 놓고 난 다음에 렌즈의 위치를 코니아에서부터 이 거리를 예측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를 그 거리를 ELP라고 하는데, 이거를 초기 단계에서는 그냥 엑셀 렌스에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정해진 ELP를 사용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메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걸 프리딕션해서 IOL 값을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인 렌즈 포지션하고 그럼 EF가 하는 얘기예요? 어, 그 요게 이제 그 이펙티브 렌즈 포지션이 해부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예, 아이웨를 사용해가지고 그 퍼스널라이즈하게 이제 넣었을 때 예측되는 거리를 거리를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의미보다는 그런 펑셔널한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LP하고 실내 챔버 뎁스나 렌즈 포지션이 같지 않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중요한 점이죠. 네, 실제로 렌즈마다 두께가 달라서 그 렌즈의 어느 지점을 이제 ELP로 볼지도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눈 속에 들어가서 이제 렌즈가 딱 안정화됐을 때 위치가 조금씩 렌즈 디자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ELP가 실제로 그 렌즈의 정확한 위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모형을 아주 단순화 시켰을 때 광학적인 두께가 없는 광학체로 우리가 계산을 하기 쉽게 하잖아요. 네, 그런 네. 가정을 했을 때 계산상에서 우리가 요 위치가 아마도 광학적으로 렌즈를 이렇게 잡아놓으면 잘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가정된 값이죠. 그래서 ELP 네, 값을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제 가장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뭐예요? ELP를 이제 예측할 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개념은 ELP가 실제 렌즈 포지션하고는 다르다는 거고, 이제 네, ELP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예측하는 방법에 따라서 포뮬러가 나눠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IOL 디스로케이션이 됐어요.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 이제 IOL 다시 뭐 세컨드리 픽세이션을 해든지 하려면 샤워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공식은 쓸 수 있고 어떤 공식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안테리어 챔버 뎁스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기스 같은 계산 공식은 사용하기 어렵고, 이제 뭐 SRKT나 뭐 퍼큐 이런 것들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윌사 네, KT 같은 경우는 안테리어 챔버 뎁스를 바탕으로 EMP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K 값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네, 이제 그때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A파케 하거나 렌즈 디스로케이션 있거나 IOL 디스로케이션 있으면 뭐 K를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K 공식이나 헤지스 공식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렌즈 네, 스프리스도 모르고 챔버 뎁스도 모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칼큘레이터를 돌려보면 안 나오죠. 네. 음, 유니버셜2도 안 나오고 헤지스도 안 나오고 네, 하이기스도 안 나옵니다. 엑시알랭스랑 ACD랑 둘 다 들어가야 돼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식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음,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실제로 쓰기 너무 어드밴스드된 포뮬라는 빼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네, 실제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중에
이제 모든 엑셀랭스에서 바렛 유니버설 2는 특히 안테리온이나 아이언마스터 700에 다 들어가 있어서 바렛은 모든 엑셀랭스에서 이제 보통 잘 맞는다고 하고 짧은 장축에서는 호퍼큐, 뭐 호퍼 QST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고 긴 장축에서는 긴 안장축에서는 하이디스 뭐 이런 것들 사용할 수 있겠고요. 케인도 모든 엑셀런스에서 좀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토리 계산하실 때 케인 이제 많이 보시면 되시겠고, 그리고 이제 케라토코너스 수술 환자한테서도 케인이나 바레트루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코넬 리프렉션 서저리 했던 환자에서는 하이기스 L이나 바레트루케이 둘 다 이제 보시는 게 제일 좋겠고, 그 하이기스 L보다는 바레트루케이가 좀 더 우수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요거를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그리고 특히나 버클링이나 실리콘 오일을 했을 때 수술 전후 그 IOL 마스터 그 계산한 것들 둘 다 고려하셔가지고 계산해서 수술하시면 좋겠고, 수술 후에는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버클링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안축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검사한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실리콘 오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보통은 앞쪽은 별로 변화가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안테리어 세그먼트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실리콘 오일에서 이전 실리콘 오일 넣기 이전에 바이오메트리도 고려를 하고, 실리콘 오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요게 그거를 반영을 하는 실리콘 오일이 들어있는 걸 반영을 하는 바이오메트리를 해가지고 그 두 개 비교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들으실 때 안테리온이 촬영이 되나요? 안테리오는 촬영이 안 돼서 저희는 지금 휴빗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IOL 마스터 이전에는 700이 데모로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700 오일 모드가 있는 거예요. 오일 모드가 있습니다. 실리콘 오일 모드가 있습니다. 하고 아까 KP도 한 번만 다시. 케라토플래스티 하는 경우에는 요즘 레이트레이싱 기법을 사용한 이제 그 검사 아이오의 캘큘레이션 메소드를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약간 좀 그거 마요픽하게 저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히나 그 이디오 2.0 같은 경우는 그거는 괜찮고. 네, 저희가 지금 쓰고 그래서 있는 것 중에서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케라토플라스티에선 약간 마요픽 게 좋고, 뭐, 최근에 사용한 것 중에서, 음, 네, 디색을 하면 네, 디스를 하면, 하이퍼로픽하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마이오픽하게 네, 타겟을 마요픽하게 타겟을 조금 잡는 하라는 것이 거고, 근데 좋겠습니다. PKP 했을 때 그냥 쓰면 되나요? 네, SRKT를 쓰는 게, 그래도 PKP를 하면 K 값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텐데, 그거를 그냥 고려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나요? 음, 제 생각에 서전 이펙트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뭔가 경험적인 수치도 좀 중요해, 뭐 다 다르게 하시긴 하겠지만, 좀 더 스티프해질 수도 있고 해서, 근데 네. 아까 그냥 서드 제너레이션 포뮬러를 쓰면 된다고 한 건가 해가지고 좀 의아해서 좀, 제가 참고한 그 24년도에 IR 캘큘레이션 포뮬라라고 하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그 일단은 그냥 서드 제너레이션을 사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크게 있어서 뭐 이해가 되는데, 네. PKP는
숫자에 따라서 뭐 개핑을 얼마 하고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강민호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저도 고민되긴 하더라고요. PKP 할 때 카다랑 같이 하면 저는 약간 스티프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냥 음, 그냥 제가 포스트옵에 좀 보는 그냥 K 값으로 유추해서 좀 하는 편이기도 했는데 혹시 팁이 있으신지?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제가 PKP 하고 나서 하드락 하신 분들이 많진 않는데 근데 확실히 그 서전 팩터도 무시는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저도 그냥 제가 하는 평균 값을 대충 지금까지 제가 PKP 했던 환자분들 그 K 값을 대충 봐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그 묶어 빼고 하긴 하는데 각막이 이상해서 이제 아열 칼큘레이션 하는 각막 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하이퍼로픽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케라토코너스도 그렇고 라식 환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수적으로 약간 마이오피아를 타겟으로 하는 게 안전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세대 공식을 결국엔 쓸 수밖에 없는 게 챔버 뎁스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정확해지니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K 값을 가지고 주로 해야 되니까 SRKT를 그래서 저도 많이 주로 참고를 하고 있고요. 공식을 본다면 나머지 공식들은 너무 이제 값이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포뮬라는 주로 T를 보고 SRKT를 보고 그 다음에 K 값은 제가 평소에 했던 거랑 그 다음에 토포에서 그 CK를 좀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답은 참 없는데 PKP 환자들도 워낙 아열 피크레신 정확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하고 최대한 약간 마이오픽 타겟으로 하는 걸 한 1.0 정도 0.5에서 1.0 마이오픽 타겟으로 하는 게 안전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강준생의 바르트루케이를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네. 이게 그 라식 환자들 바르트루케이를 가장 정확하다고 아까 얘기해줬잖아요. 골절교정 어, 수술하신 다음에 그 할 때 바레트루케이의 공식이 가장 큰 맹점은 이게 또 토포가 일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토포를 이제 각막 모양이 이상한 사람들 찍다 보면 이게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혹시 바레토르케이를 쓰게 되는 경우라면 토포를 여러 번 찍어서 값이 일정하게 나오면은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한 번 찍은 것고 하다가는 잘못하면은 이제 약간 그 리프렉티브 에러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레토르케이가 이게 레이트레이싱 베이스인데 어쨌든 간에 소포 값이 각막이 불규칙하면 일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하이 마이오파가 많잖아요. 라식이나 아색 하신 분들이. 그래서 샤마스가 대체로 잘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샤마스. 만약에 이제 클리니컬 노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특히 이제 K 값이 38, 35 이렇게 로우 K일 때는 페지셀보다 샤마스가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 굴절 수술 후 수술하실 때 ASCRS 그러면 돌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다 개선해 주니까 요즘에 ESCRS 홈페이지에서 ASCRS에 나오는 것도 많은 그 포뮬러를 돌려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ASCRS 홈페이지도 괜찮고 ESCRS 홈페이지에서도 요 아이오리 칼큘레이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돌리셔도 돼요. 음, 그러면 좀 더 많이 뽑아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저희가 무료로 쓸 수 있는 여러 아이오리 칼큘레이터 포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유일하게 아까 이제 얘기하긴 했지만 케라토코너스 환자에서 특화된 거는 K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없고요. 그래서 혹시 케라토코너스 환자 만약에 그 K 값이 아주 뭐 한 49, 뭐 50 넘어가고 심한 사람들 아니면은 크게 차이 안 나는데 이게 막 그 K 값이 맥시멈 K 값이 막 40, 50 넘어가고 막 되게 큰 사람들은 에러가 많이 나거든요. 그때는 그 K에 있는
온라인 포뮬라에 들어가서 저기 케라토코너스 클릭만 한번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밖에 현재까지 나온 거는 이거밖에 없어서 케라토코너스 환자 특히 하이 K일 때 백내 장수를 하시게 될 때 이 케라토코너스 모드를 이용하시면 좀 더 참고를 하실 수 있는데 역시 케라토코너스도 그 예측치보다 하이퍼로픽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겟은 안전하게 하려면 조금 마이오픽하게 하는 게 더 안전하긴 합니다. 0.5에서 1.0 정도로 평균적으로 보면 좀 더 마이오픽하게 타겟을 하는 게 하이퍼로피아로 가는 걸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대신에 이제 너무 심한 케라토코너스 아니면은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오차는 많이 안. ICL 들어있는 중에서는 아까 어떻게 그, 일단은 아이올마스 700 계산한 거를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면 되긴 한데, 안테리어 챔버 뎁스 계산할 때, 이런 RCL 렌즈 때문에 에러가 생길 수가 있어서 렌즈 티크니스 계산하고 안테리어 챔버 뎁스 계산하고 할 때 이런 오류가 특히 아이올마스터에서 펜타캠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저스트를 조금 직접 조금 하거나 아니면은 뭐 펜타캠 있으시면 펜타캠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이런 부분 에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안테나 챔버 뎁스에 오류가 안테리어 나서 챔버 뎁스랑 렌즈 티크니스 네. 이것도 근데 저는 별로 차이가 안 나서 그렇게 고려할 필요 없다로 알고 있고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식을 그런 걸 안 들어간 걸 쓰는 게 정확한 거예요. 저희가 사실 기계는 보통 저희가 한 가지씩 갖고 있으니까 뭐 기계를 골라서 사용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냥 쓰면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더 보정해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희 상황에서? 저희 안테리온 같은 음. 경우에는 그 렌즈의 앞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직접 매뉴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에러가 있으면은 좀 조절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큰 차이는 없는데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계산을 하는데 그런 에러들은 이런 부분에서 기인을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선생님 뭐 아시는 케이크 대로 날씨는 크게 영향 안 주죠. 그리고 이제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게 생각보다 전체적인 파워에는 영향을 미미하게 미치니까 거의 무시하고 해도 그렇게 크게 오차는 않아.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지금 포뮬라 주로 뭐 쓰세요? 저희는 바렛 유니버셜 2 많이 보고 있어요. 자동으로 지금 음, 계산되어 있는 게 그 공식이어서요. 네. 뭐 그걸 보고 있어요. 서울병원도 바레 쓰고 있나요? 똑같이? 많이 네, 바렛, 보고 그냥 나오니까 바렛은 그냥 모든 액션 렌즈에서 참고하고요. 저는 사실 롱 엑시스에서는 그러니까 롱이나 노멀 액션 렌즈에서는 SRKT랑 숏 엑시스에서는 사실 호포큐 예전에 보던 것도 참고하고 있고요. 그때그때 좀 오히려 예전 공식이 또 맞을 때도 그건 에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맞을 때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참고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좀 특수 렌즈들 하게 되면은 이제 케인을 조금 추가적으로 돌려보고 있습니다. K는 거기 저기 앱 들어가서 찾아서 하는 건가요? 나는 K는 안 써봤는데.
예, 검색하면은 나와서 그냥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음. 아니, 우리도 바렛 쓰고 바렛 하나 있고 그 옆에 항시 SRKT가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바렛에서 플러스 025로 가나 마이너스 025로 가나 선택을 할 때 K를 조금 도움을 받아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나 모르겠다. K 값이요? 아니면 K 값? SRKT. 예. SRKT가 그 K 값하고 엑셀랭스 위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K 값의 크기에 따라서 SRKT의 오류가 생겨요. 플랫 할 때 그래서 좀, 바렛을 예를 들어서 바렛에 21.0에 제로가 딱 떨어지면 좋은데 뭐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 이렇게 나왔을 때 플러스 쪽으로 IOL을 선택을 할까 마이너스 쪽으로 IOL을 선택을 할까 할 때 K를 조금 그 수치를 활용을 해요. 선택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한가? 너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플랫 할 때는 그러면 바렛 쪽을 더 중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K값하고 바렛이 있을 때 K값이 SRKT에서 숫자가 너무 크게 나오면 원래 SRKT가 K가 크면 마이오픽 쉬프팅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파워가 작은 거를 선택하게 됐죠. 바렛을 선택을 할 때 K값을 보고 아니 SRKT 값을 보고 얘기가 됐나 또 이해될 모르겠다. 거예요. 형식이 보통 K 이제 정상 K가 잘 맞아서 정상 음, K면은 T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서 비슷하게 가는데 만약에 너무 플랫하거나 아니면 너무 하이 K면은 그때는 좀 T도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40 자르고 싶은 거를 45 정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SRKT가 저기 마이오픽 시프팅이 일어나게 나와요. 그래서 발에두고 같이 나왔을 때도 선택을 할 때 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플러스 쪽을 도수를 낮은 거를 선택할까 높은 거를 선택을 할 때 도움을 받아서 나는 쓰고 있어요. 네. 1K 음. 때는 그 송 원장님은 그 파워를 더 높게 하지 않고 낮게 그 원래 측치보다 낮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퍼로픽 그렇죠. 타겟으로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제로로 딱 떨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이렇게 파워를 재면 음, 에메트로피아가 파워가 딱 떨어지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5를 선택을 할까? 20.0을 선택을 할까? 할 때 K값이 너무나 커서 SRKT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약간 파워가 낮은 쪽으로 선택을 하고 K값이 작은 경우에는 파워가 큰 쪽으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을 조금 받는데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보통 바이오 파워 볼 때 코포는 뭐 에카지아가 있는지 케라토코너스 있는지만 보는데 소포가 도움이 될 때가 그 일레귤라 아스티그가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음, 그때 찍은 그 K값이 대부분 아이오 파워를 그 정할 때 쓰는 K 값을 토포 찍을 때는 같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토포가 아트럴 커베이처가 너무 일레귤러하면 그때 K 값이 부정확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토포를 볼 때 그 그냥 안테리어 커베이처가 그 레귤러하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참고로 하는 게 그때 K 값이 얼마나큼 이제 이게 정확도가 있는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K 네, 값도 저희가 K 값도 오차가 생길 수 있어서 혹시 토포를 같이 찍을 때 토포 모양을 보고 토포가 너무 이제 눈물색이 불안정하게 일레귤러하게 나오면은 그때 측정한 K 값도 다음에 측정해 보면 달라지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네, 경우라면 K 값을 리체크 한번 해서 일정하게 나오는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각막이 음, 일단 정확하지 않으면 각막의 굴절값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하이퍼로픽하게 간다고 봐야 되고, 각막 질환이 있는 경우 PKP라든지 각막 혼탁이 있다든지 대부분 문제가 저희가 알고 있는 포뮬레이션보다 다 하이퍼로픽하게 거의 대부분 가거든요. 케라토콘스도. 그래서 각막에 음. 문제가 있고 뭔가 이제 각막 혼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파워를 심하게 마이오픽하기는 않지만 저희가 보통 0.25 정도 뭐 마이오픽하게 타겟팅하는 거를 0.5에서 1.0까지 조금 더 마이오픽하게 보는 게 보통은 이제 안전한 아이올 파워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 교수님이 얘기한 그 내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리프랙티브 서저리를 우리가 하면 플래트닝을 시키는 거잖아요, 대부분. 네네. 예. 그런데 아웰 아웰 칼큘레이션 할 때 쓰는 K 값이 내 생각으로 아마 동공의 3.3mm인가 ARK가 될 거예요. 그런데 비주얼 렉시스는 버텍스에 있으니까 3.3mm K 리딩보다 센터에 있는 곳이 K 값이 대부분 높죠.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리프랙티브 서저리를 하면 3.3mm보다 버텍스가 K 값이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은 3.3mm로 했는데 비주얼 렉시스에 있는 K 값이 작으니까 하이퍼로픽 시프팅이 일어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K 값이 너무나 작으면 하이퍼로픽 시프팅이 더 많이 일어나고 K 값이 보통 뭐 41, 40 이렇게이면 하이퍼로픽 시프팅이 적게 일어나니까 아까 얘기한 샤머스하고 바레 트루케이를 선택을 할 때 K 값을 보고서나 선택을 하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근데 그 제일 많은 게 이제 각막 골절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K 값을 센터 K 값은 저희가 원래 실제로 저희가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그 센터 특정 값은 알 수가 없는데요. 토포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동 골절감 검사기를 하더라도 정확한 실제 중심부 K 값은 측정이 불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중심부는 거의 구면체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한 3mm 정도에 있는 공유 반경을 바탕으로 센터 값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데 각막을 깎아버리면은 그 예측 값이 이제 오차가 생기고 근데 각막 후면은 또 그대로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각막의 골절 값은 전면 값을 바탕으로 후면 값을 모르지만 그거를 이제 대략적인 관계성을 알고 있어서 전체 K 값을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건데 각막을 깎고 나면은 앞쪽 K 값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후면 값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생기는 이제 인공성체 오차가 발생하는데 K 값이 결국엔 ELP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알파워가 더 많이 오차가 생기는 원인이 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K 값을 측정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실제 K 값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험적으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그 오차가 지금 많이 줄어서 뭐 헤지스 L 공식이라든지 샤마스 공식으로 대부분 임상적으로 큰 에러 없이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 그 컨퍼런스는 마치고요. 저희가 7월부터 8월까지는 방학이고 9월부터 아마 다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2학기 네, 때는 변동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미리 일정을 미리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